이번 시간에는요, 이 오늘 일제히 중앙지검장, 그 다음에 남부지검장, 이 검사장급 인사들이요, 전부 오늘 취임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취임사를 하게 되잖아요. 취임사에서 제가 보기에는요, 확고한 입장을 밝혔어요. 바로 문재인 정권의 비리 의혹들 철저히 파헤치겠다. 그리고 그 비리 자체의 배후 세력이 누군지도 철저히 파내겠다. 이 얘기는요, 결국 문재인, 그 다음에 이재명, 소환할, 이 범죄 혐의가 나온다는 가정하에 소환도 가능하겠다. 소환할 수밖에 없다. 강제 수사에 돌입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의지의 표현이 아닌가 이렇게 해석되는 대목입니다. 그래서 오늘 가장 중요한 문재인 대통령 의혹, 그 다음에 이재명 의혹, 그리고 전 정권 비리 의혹, 여기 핵심 검사장이 바로 송경호 검사장하고요. 남부지검의 양석조 검사장이에요. 이 두 사람들이 전 정권의 비리 의혹과 관련된 수사 지금 진행 중에 있고 또 일부는 뭉개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수사 의지를 강력히 표명했다는 점에서 우리 국민들로부터 많은 지지를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큰 게 아니냐. 그래서 이 내용, 오늘 취임사 내용을요, 이번 시간에는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그에 앞서서 울산시장 선거와 관련된 문재인 정권의 개입 의혹, 이거는 뭐 만인이 다 아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현재 재판이 진행 중에 있어요. 근데 얼마나 이율 배반적 행태가 일어났느냐, 청와대에서. 이 내용은요, 지금 조선일보가 관련 내용을요, 아주 상세하게 단독으로 보도하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울산시장 선거와 관련해서요, 청와대 개입 의혹이 나왔던 시기 딱 겹쳐요. 이게 2018년도 2월부터 5월까지, 그러니까 2월 8일부터 18년도 5월 28일까지 청와대가요, 울산시장 선거와 관련해서 직접 구체적으로 보고를 받았다. 이런 내용이요. 울산시장 선거 개입과 관련된 공소장에 나와 있어요. 예. 울산시장 선거 개입과 관련된 공소장. 본래는 추미애가 이거를 공개하지 못하게 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국회까지 제출을 해달라. 국회가 보내달라 했는데도 보내주지 않은 이 공소장이 재판이 진행되면서 이제 부분적으로 지금 보도가 되고 있는데 이 보도 내용을 보면 2018년도 2월 8일부터 5월 28일까지 그러니까 3개월가요. 청와대가 이 청와대 전 울산시장 비서실장 직권 남용 사건과 관련돼서 그러니까 김기현을 낙선시키려고 이 수사 상황을 구체적으로 보고를 받았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 이게 얼마나 중요한 단서입니까? 이렇게 직접 개입한 중요한 단서잖아요. 이 중요한 단서가 다 보고를 받고 있는데 이때 청와대에서요, 이 선관위에서 나와가지고 처음으로 선거 중립 의무가 뭔지 이거를 갖다가 청와대에 있는 청와대 직원들한테 교육을 시켰어요. 그냥 교육시킨 게 아니라 말이죠. 문재인 정권에서 그러니까 이 선거 개입 이 사건 이것이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4분의 1이나 줄어들었다. 예, 이렇게까지 자화자찬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이제 박근혜 정부하고 비교하면서 이 통계 수치까지 선관위에서 만들어 와가지고 자화자찬식 그리고 축혀 세우기식 교육을 한 거예요.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그래서 지금 조선일보 단독 보도 내용을 보면 2018년도 2월 12일 날 두 차례에 걸쳐서 교육을 했어요. 아침에는 10시에, 오후에는 2시에. 그래서 2018년도니까요. 6월 달에 지방선거가 열렸잖아요. 400명을 대상으로 해서 넉 달 전에 교육을 했는데 이 교육 내용 뭐라고 그러느냐? 선관위 교육 내용이요. 이런 교육하는 거 이번에 처음이다. 그러면서 이번에 지방선거에서 공무원의 선거 중립, 그 다음에 선거 관여 금지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의지, 이 문재인 정부 의지가 강해서 우리가 청와대 직원들한테 교육을 시킨다. 이런 취지를 밝혔고요.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당선된 12년도 대선을 얘기하면서 공직자 양심을 시험한 선거였다. 예, 2012년 선거가. 자, 그러면서요, 2014년도 2월에 청와대 민원비서관이 경기도의원, 수원시의원 입후보 예정자 15명하고 등산을 하고 후보자 면접에 참여했던 것을 대표적인 중립 위반 사례로 제시했어요. 그런데 이러한 혐의들과 관련해 가지고요. 결국은 무혐의로 결론이 났는데 선관위에서는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우리 위원회는 똑같은 조치를 역시 할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한 거예요. 아니 무혐의 났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까지 아전인수격으로 이 박근혜 정부에서의 선거 정리 위반이 어마어마하게 큰 사건인 것처럼 이 확대 해석을 한 겁니다. 예. 자, 그러면서요. 이 선관위는 2018년도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 중립과 관련해서
공무원들한테 취해진 조치 10건인데 이 박근혜 정부 때는 14년도 그러니까 지방선거에 비해서는 조치 건수 32건이었는데 무려 3분의 1, 4분의 1로 줄어들었다. 이런 점을 또 강조하고 있고요. 이거를 갖다가 뭐라고까지 이렇게 자화자찬했냐면은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조치 건수가 4분의 1 감소했는데 촛불혁명 속의 또 다른 의식혁명이 진행되는 것은 아닌지 주시하고 있다. 야, 이게 참, 이게 선관위가 말이죠. 코드를 맞춰서 교육을 한 거. 이거 선관위 자체가 중립의원을 위반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이거를 한번 따져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래서 이때 선관위가 왜 이런 교육 내용을, 가짜 교육 내용이잖아요. 그리고 지나치게 이 박근혜 정부를 폄하하고 문재인 정부를 축켜 세우는 이러한 정치적인 성격의 선관위 교육 내용. 이게 자체가 선관위가 선거를 앞두고 있는 상태에서 선거 중립 의무를 지키지 않은 거가 아니겠느냐. 그래서 이게 우리가 이제 상식적인 입장에서 볼 때 제 판단은 그래요. 그래서 법률적으로도 선관위의 이런 교육 자체가 중립 의무를 위반한 거 아닌지 한번 검토를 해서요. 시민단체에서 이러한 선관위 그 당시 선관위 고발하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와 관련해서 김도우 의원이 뭐라고 얘기했느냐. 선관위가 문재인 청와대 직원들을 모아놓고 낯뜨거운 자화자찬식 선거 중립 예방교육을 한 건데 이런 분위기에서 청와대가 울산시장 선거 개입이 이루어진 거 이거 내로남불 중에 내로남불이 아니겠습니까? 예. 자 그러면은 그 당시 이 울산시장 선거 개입과 관련해서요. 청와대에서는요 18차례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사 진행 사항을 챙겼어요. 누가? 예를 들어서 청와대에 있는 민정비서실의 반부패 비서관실, 민정비서실 그리고 국정기획 상황실 직원들이 동향 파악에 나섰고 또 직접 울산에까지 내려가가지고 포함 18차례나 수사 진행 사항을 챙긴 것으로 공소장에 나와 있습니다. 국정기획 이 상황실장 울산시장 사건으로 피의자 신문인데도 불구하고요. 문재인 정권 끝날 때까지 상황실장 자리를 지키고 있었어요. 이게 문재인 정권의 이 법치 마인드예요.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